Mrs. Dalloway 에피소드 7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량에서는 저희가 Elderly Grey Nurse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에피소드 7 제가 끄는 분량의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우리 피터가 리센트 파크에 가서 이 할머니? Elderly Grey Nurse를 보게 되죠. elderly, 나이가 좀 있는, 연세가 있는 grey nurse인데 회색 옷을 입은 nurse예요. 보통 nurse 하면 우리가 간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 책들에서는 주로 유모를 말할 때 nurse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유모가 아기랑 같이 있죠. asleep. 근데 잠들어 있어요. And it's perambulator라고 하는데 이 단어 저 처음 봤는데 찾아보니까 옛날 그 유모차를 뜻할 때 perambulator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영국식 영어에서는 pram이라고 하고 미국식 영어에서는 stroller, 이렇게 산책하도록 하는 거 stroller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어 실력 부족이 아니라 옛날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모차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유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 grey nurse resumed her knitting. 자, 바느질 하는 거, her knitting을 다시 시작합니다. As Peter worshiped on the hot seat beside her. 자, 그녀 옆에 그 뜨거운 의자에 이제 앉는 거죠. 앉은 피터가 began snoring, 코를 골기 시작을 했어요. In her grey dress, 그 회색 드레스를 입고서 moving her hands, 자, 손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유머가 되겠죠. 그리고 indefatigably라고 해서 fatigue 하면 우리가 피곤한 거잖아요. 그래서 fatigable 하면 피로해지는. 근데 여기에 부정이 붙어서 피곤해지지 않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곤할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손을 빨리 놀리는 거죠. Yet quietly. 그럼에도 조용히. She seemed like the champion. 그녀는 챔피언 같아요. Of the right of sleepers.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권리의 챔피언이다. 한마디로 잠자는 거 잘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역할이다. 챔피언이다. 자, 그리고 그녀는 뭐와 같냐면 like one of those spectral presences. 유령 같은 존재들 중에 하나. 이미 여기서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잠드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전령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령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요. Which rise in twilight in woods인데 황혼의 그 숲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유령 같은 존재들. 갑자기 막 몽환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made of sky and branches예요. 그래서 하늘과 나뭇가지들로 이루어진 숲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요하고 그런 숲인지 상상이 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우리 피터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The solitary traveler, 그러니까 앞에 계속 나왔죠. solitary, 그 고요한 고독한 여행자. Hundreds of lanes죠. 자, 이 고독한 여행자는요. 좁은 길의 헌터래요. 헌터는 우리가 귀신의 집 할 때 저는 봤던 단어예요. haunted house니까 귀신이 출몰하는 집을 haunted house라고 하고요. 이렇게 좁은 길에 이렇게 나오는 뭔가 유령 같은 존재가 되겠죠. solitary traveler. 그리고 disturber of funs예요. fun은 고사리. 그러니까 고사리 풀을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건드리는. 그리고 and devastator, 파괴하는 사람. of grey hammock plants라고 해서 그 독 미나리 식물을 엄청 큰 그 hammock인데 이 식물을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ammock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서 본 기억이 있냐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이 독 미나리를 먹고 죽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우리 solitary traveler라고 보면 되고요. Looking up,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suddenly sees the giant figure at the end of the ride죠. 그 길의 끝에 서 있는 giant figure예요. 갑자기 커다란 형체를 보는 거죠. 길 끝에. By conviction, an artist perhaps요. 아마도 신념으로 봤을 때는 무신론자래요. 어떤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He's taken by surprise죠. 그리고 그는 놀라게 됩니다. 어떤 놀람, surprise에 의해서 사로잡혀요. With a moment of extraordinary exaltation입니다. 그래서 정말 extraordinary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게 그 허걱할 정도의 그 순간에 어떤 놀람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Nothing exists outside us예요. 아무것도 우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Except a state of mind예요. 자, 마음의 어떤 상태를 제외한다면. 되게 철학적인 문장인데 우리의 결국에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규정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마음의 상태가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의미 부여를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이니까. He thinks, 생각을 합니다. A desire for solace, 자, 위안에 대한 어떤 욕망, 아니면 안도에 대한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for something outside, 그리고 바깥에 뭔가를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There's miserable pigness라고 해서 이 비참한 난쟁이들, 그리고 나약하고 못생기고 craven men and women이에요. 자, 밖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그미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난쟁이들 보이시나요? 네, 이 레오 톨스토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얼마나 거대한가요, 톨스토이? 그리고 피그니스 같은 경우는 150cm가 안 되는 이렇게 되게 작은 실제 아프리카에 무슨 종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작은 난쟁이를 의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밖에 이 하찮은 것들을 desire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But if he can conceive of her 그리고 그녀를 이제 conceive 해요. Then it's some part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녀는 존재해요. exist. 그리고 생각합니다. advancing down the path. 그러니까 길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with his eyes. 자, 그의 눈으로 upon sky and branches. 하늘과 그 branch들을 이렇게 보면서 he rapidly endows them. 그 자연이죠. sky나 branches에 with womanhood예요. 그 여성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sees with amazement how great they become. 자, 이런 자연에 여성성을 부여를 하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엄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만났던 우리가 nothing exists outside us except a state of mind랑 연결해서 보면은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endorse them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womanhood라고 이 sky, branches 뭐 이렇게 여기 길 이런 것들을 자연을 보니까 굉장히 엄숙한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고 How majestically 얼마나 장엄하게 as the breeze stirs them 산들 바람이 그들을 흔들면서 they dispense 나눠줘요 with a dark flutter of the leaves 나뭇잎들이 막 펄럭펄럭 하는 거 펄럭펄럭 하는 그런 움직임과 함께 뭘 나눠주냐면 charity, comprehension, absolution 뭐 이런 것들을 자비, 이해, 용서 그리고 나서 playing themselves suddenly aloft죠. 내던져요. 자신들을 높이 confound a piety of their aspect 어떤 그들의 경건함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뭘로?
with wild carols라고 해서 갑자기 난폭한 어떤 흥청거림으로 경건했던 것들을 갑자기 깨트리기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이제 이 피터 히띵스니까 피터가 생각을 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의 눈으로 이 눈과 자연 이런 것들한테 이게 여성성이라고 부여를 하고 되게 장엄하다 엄숙하다라고 했는데 산들바람이 이제 그것들을 흔드니까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면 어떠죠? 바람에 이 자연이 막 펄럭펄럭펄럭 하면서 갑자기 변화하는 거예요. With a wild carols라고 해서 난폭하게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어떤 엄숙함과 이렇게 wild carols가 대조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leaves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such are the visions죠. 그냥 비전일 뿐이야. 눈에 보이는 것 뿐이죠. which prefer grade cornucopias라고 해서 어려워요. 저도 cornucopias 이 그림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풍요의 뿔이라고 보면 되고 corn가 그 뿔, 그리고 copia가 abundance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풍요의 뿔, 그래서 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번영, 이렇게. 그래서 대단한 어떤 과일이 가득 찬 풍요의 뿔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solitary traveler, 고독한 여행자에게. 혹은 murmur, 중얼거리기도 해요. in his ear, 그의 귀에다가 뭐처럼? sirens처럼. lopping away, 느긋하게 움직이면서 on the green sea waves요. 그 녹색 바다의 파도에서. 그래서 이제 siren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바다를 두고서 green sea waves라고 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신호등 말할 때 초록불 보고서 파란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파란색과 그 green을 혼재해서 쓰는 거. 네, 여튼 그래서 파란 바다, 이게 초록 바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제 보시면 사이렌 굉장히 재밌어요. 사이렌은 이렇게 바다에서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여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사이렌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명인데 원래는 자매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매들, 사이렌스 자매들이고요. 이 사이렌하고 이제 현재 유명한 게 스타벅스 로고죠. 스타벅스 로고가 원래는 사이렌에서 나왔던 거고 이렇게 변천사를 겪으면서 지금 보는 우리 스타벅스 마크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사이렌을 어디서 봤냐면 오디세이아를 지금 읽고 있어요. 다 끝내지 못했고 이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해서 한국어 책 제목은 오디세이아가 되는 거고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요 여정에서 사이렌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직접 보게 되면은 이제 302페이지 도서출판 숲 번역본으로 만나고 있는데 키르케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오디세우스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이렌 자매가 이렇게 바다에 지날 때 이렇게 노래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남자들의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 그러니까 얘네한테 홀리면 안 돼. 낭랑한 노랫소리를 할 건데 그래서 밀랍을 이겨서 전우들의 귀에 미리 발라라. 초밀랍 있죠. 그 밀랍을 귀에 미리 바르고 만약에 듣고 싶다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손발을 묶어서 돛대에 이 너의 몸을 묶어놔라. 얘네한테 홀리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대가 애원하거나 명령하면 그들이 더 많은 밧줄로 그대를 묶게 하세요. 그리고 사이렌 자매의 옆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 길이 그대의 길이 될지 말하진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키르케가 오디세우스한테 말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 보게 되면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이런 전략?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화가 윌리엄 워터하우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상상이 더해져서 이제 새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림 보시게 되면 밀랍으로 길을 막았고 자신은 이제 돛대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게 됩니다. 제가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사이렌들의 이 노랫소리 과연 어떻게 이 남자들을 유혹할까 봤더니 잘 보시면은요. 자, 가까이 와. famous Odysseus. 유명한 오디세우스야. 와, 가까이 와. 라고 하면서 뒤에 여기를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없었다. Until he has heard the honeyed voices pouring from our lips. 너무 표현 재밌죠? 우리의 그 꿀 같은 이런 목소리들로 귀를 다 듣지 않은 사람들, 귀에 듣지 않은 사람들 지나간 적이 없고 Once he hears his heart's content 자, 마음이 content 할 때까지 꼭 가득 찰 때까지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sails on 하는 거예요. 계속 항해를 해 나가라. 그리고 여기 become이 생략됐는데 become a wiser man. 자신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와서 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나면 wise man 될 수 있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예쁜 우리 사이렌들이 우리 오디세우스를 꼬실 때 이 말 너무 재밌죠. 유식해져서 돌아가죠. 그래서 과연 인간의 욕망이 뭘까? 부자가 되게 해주겠어요 라든지 우리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도 아니고 현명해져서 유식해져서 wise man이 될 수 있어요 라고 꼬시는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wise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wiser man 되고 싶은 여러분과 델러웨이 부인 끝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